자, 오늘 수요일 역사 속 이야기를 진실과 심리 얘기로 풀어보는 투베쇼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가 6월 25일이고 6.25 전쟁 발발 74년 된 날입니다. 자, 오늘 6월 26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피살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25 전쟁 얘기도 좀 하고요. 김구 선생의 피살 부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네. 아주 날짜에 맞게 가는 거거든요. 예. 괜찮죠, 날짜에 네, 맞게. 시적절하고. 네. 예. 역사하고 이게 범죄, 심리 합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주제를 지금 뽑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분이 고른 아이템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골랐다면서요. 네. 저희가 고른 게 아니고 네. 두 분이 골라주신 아이템이다. 그래서 오늘 6.25 전쟁 그리고 백범 선생의 피살 요 얘기를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뭐 이게 이 연관성을 따져보면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연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이고요. 시작이 됐었고 김구 선생 피살은 그 1년 전입니다. 1949년 6월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일단은 배쌤. 네. 김구 선생 피살이 1년 후에 한국전쟁, 6.25 전쟁에 명분이 됐다는데 이거는 어떤 말씀이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마 1950년 6월 25일 날 네.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는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 예. 그 명분이 뭐가 있었느냐. 아, 명분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때 처음 들어요, 저 진짜로. 김일성의 명분 우와. 몇 가지 중에 예. 그 몇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우와. 라고 하면서 정말요? 48년도부터 시작돼서 49년도 6월 6일 날에 분쇄됐던 반민족 행위자 예. 특별처벌법도 미진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아, 김일성이 우리 반민특위 얘기하고 있었나?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한 5가지 명분인데 우와.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구 선생 피살에 예. 대한 범인의 배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국 6.25 날 6.25 전쟁 일으킨다. 예. 오우, 와. 처음 알게 됐어요. 그건 뭐 아마 분명히 6월 25일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과는 관계없이 핑계인데 핑계죠, 핑계. 핑계라도 그 핑계를 예. 댔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자, 그만큼 북한이 남침하면서 이유를 들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네. 김구 선생 피살 당시 우리 국민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그렇죠. 베프님. 예. 아무래도 이제 그 6.25 한국전쟁이라고 네.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남북전쟁은 11월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는 11월이라고 그러지 않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전혀 이제 이념전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왜 그 김구 선생의 피살이 이 핵심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을 했냐면은 앙시앙 내지면 구체제의 몰락이라든가 구체제에서 새로운 체제의 전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네. 구체제의 전체적인 것을 정신적으로 책임졌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장 그 크게 의지하는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구 선생은 사실 이전에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거의 큰 기둥이죠. 기둥 같은 그 분이죠. 기둥인 네. 분이 갑작스럽게 흉탄에 사라지는 상황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남이나 북이나 그렇죠.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북쪽도 충격이었다는 거죠. 큰 결국은. 충격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충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도 그거를 빌미 삼아서 빌미 했다는 삼아서 거죠. 하는 그러니까 남북 모두 예. 충격이었던 부분이라는 것이 김구 선생과 한국 전쟁의 큰 연결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뭐 놀라운 일은 김구 선생이 피살되기 1년 전인 1948년입니다. 평양에서 김일성과 김구 선생이 만났다. 어떤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난 겁니까? 네, 남북 협상론이 아, 대두하던 시절입니다. 예. 김구 선생이 끝까지 나는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그렇게 이철성 씨 같은 사람들이 반대 데모를 하는데도 네. 이렇게 그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네. 몰래 가는 이런 네. 형식을 통해 가지고 야. 결국 평양을 갑니다. 평양 남북 연석 회의네요. 네. 예. 그래서 남북 협상론인데 이때 이제 김구 선생의 눈치를 보던 네.
우사 김규식 선생도 네. 같이 동행을 아, 하게 되죠. 김규선에서 같이 가는군요. 예. 북한. 그래서 북쪽에. 그 평양에서 사김의 회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김일성. 김일성, 그 다음에 북한의 김두봉, 아, 김두봉. 예, 그 다음에 또 저 김구, 김규식 아. 이렇게 사김 회담이 우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양에 가서 아마 뭐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 좀 하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4월부터 중요하죠. 5월까지. 네. 예. 왜냐하면 김일성은 친속, 김두복은 뭐 연안파, 그렇죠. 친중, 예. 그러고 김규 선생은 뭐 중도 정도. 네. 사실 그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수의 핵심이죠. 사실은. 그렇죠. 보수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김의 회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네. 자, 이 지금 백이성 우리 쌤하고 또 우리 베프님께서 김구 선생 피살하고 6.25 전쟁 연관성을 조금 알려주셨는데 네. 저는 좀 우리 베프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김구 선생님의 이 죽음을 좀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김일성의 심리 좀 궁금해요. 보통 이걸 이제 네. 자기가 그걸 대신하고 싶은 거죠. 아, 김구 선생을 대신하는 김일성의 심리죠. 자기가 대신하고 싶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예.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젊었었어요. 아주 뭐 예. 어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사실은. 어리다. 왜냐하면 예. 김구 선생에 비해서는 사실 피생이밖에 안 됐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김구 선생의 큰 어떤 업적이나 효과를 자신이 대신 짊어진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김구 선생이 흉탄에 사라지게 뒀느냐? 아. 그 책임을 아하. 너네 남쪽 정권에 물겠다라고 하는 게 김일성의 심리고 그것은 이른바 김구 선생의 것을 자기가 홀라당 네. 도둑질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절대 안 됐지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됐지만은 김일성은 그런 심리를 통해서 네. 나름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북쪽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을 계속 전파하고자 했죠. 근데 김구 선생이 김일성한테 좀 당했다 전략적으로 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 그거는 예. 그거는 저 솔직히 말해 좀 낭설입니다. 아, 낭설이다. 예, 그거는 그 김구 선생이 그렇게 간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 네. 맨 처음에 협상하는 장면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만나자 했는데 김일성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이죠. 이 평양의 대회당을 보여주면서 네. 뭐 대한민국에 이런 거 있느냐 말이죠. 막 이러면서 이 나오니까 김구 선생이 싹 웃으면서 한 명을 딱 제시합니다. 예. 최동호라는 사람을 아하.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김일성이 이러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면서 최동호 누굽니까? 최동호가 바로 화성의숙. 아하. 화성의숙이라고 옛날 만주에 예. 독립군 학교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거기 출신입니다. 아. 그래야 최동호 선생이 김일성이 가장 존경하는 은사였던 거예요. 아. 불 밀듯이 딱 들이대니까 완전히 그냥 김일성이 엎드려가지고 어이구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꼼짝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너는 내 급이 아니다라고 김우 선생은 그 전략이 있으셨던 예, 거예요. 예. 어디 감히 니네 선생님과 나는 동급이지 너는 이런 거였죠. 야, 전략적으로 당한 게 아니고 김구 선생님이 진짜 다 겪으셨잖아요. 예, 뭐. 우리 또 독립운동하면서 노련하기가 김일성 이럴 데 없죠. 그냥 예. 피레미로 봤어. 뭐 33살 김일성 그건 예. 뭐 아유.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의 죽음 또 6.25 전쟁 연결이 돼 있는지 좀 몰랐는데 조금 과거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자, 6.25 전쟁이 어제가 74주년이었어요. 네. 당시 대한민국 74년 전 6월 25일 어떤 하루를 맞이했던 겁니까? 역사적으로 좀 말씀 주십시오. 새벽 4시에 네. 그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 김기협 역사학자의 아버지죠. 네. 그 아버지의 그 일기를 보면은 고등학교 그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네.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온다. 버스가 안 오더라. 예. 예. 그러더니 갑자기 라디오에서 예. 모든 군인들은 복귀하라. 아하. 예, 모든 군인들은 복귀.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군인들의 휴가 날이 휴가 날이니까 휴가 날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전부 다 복귀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6월 25일 날 갑자기 뒤통수를 두드려 맞듯이 전쟁을 겪었던 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거였습니다. 아, 깜짝 놀랐겠네요. 그 1년 전에 49년 6월 25일은 뭐 어떤 날이었냐 하면은 네. 6월 25일, 26일에 걸쳐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아하. 6월 26일하고 6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거든요. 네. 자, 남북 협상론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미국과 소련을 철수해라. 미국과 소련을 철수하면은 그때부터 순수하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한번 아하, 해보겠다라고 우리 민족끼리. 하는 김구 선생의 노선이 그였는데 미군이 철수하는 첫날에 세상에 김구 선생이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미국이 떠나는 걸 이용한 어떤 불안한 심리, 그 불안한 심리가 팽배해서 안두희가 그 쏴 죽였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50년 6월 25일로 돌아가 봤는데요. 또 그 전에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백범 선생이 돌아가시는 모습도 얘기가 좀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네. 설명이 필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밀렸죠. 네. 그렇지만 그건 지도부의 무능이었지. 아하. 거기에 참전했던 많은 국군이라든가 이런 분들, 학도병 이런 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네. 그들의 어떤 그런 것은 절대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장 수준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탱크에 대한 가려졌지 상당 부분 우리 부분도 강조할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 뭐 방어전이라든가 네. 이런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과할 때 우리 존재에 대한 것이 묻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부의 무능은 무능이다. 네. 이승만이 도망간 건 맞다. 그렇지만은 각각의 군인이라든가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은 우리가 꼭 평가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있었죠. 뭐 춘천인가요? 거기서 육사단이 좀 그러자면 잘 막았기 반격을 때문에, 했죠. 예, 예. 잘 막았기 때문에 서울에 북한군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시간을 지체를 시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벌어들였다. 그럼요. 뭐 이런 네. 얘기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지금도 현재 전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는 좀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더라. 네. 라디오에서 막 복귀하라. 그러니까 전쟁을 겪는 국민들 심정은 어떨까? 뭐 우리 그러니까 지금과 50년도의 그 국민들의 심정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나라를 뺏기고 되찾은 지 정말 5년밖에, 불과 5년밖에 안 5년밖에 안 됐는데 네. 전쟁으로 뭔가 절단 나고 그 절박한 심정은 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심정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만큼 무엇인가 절실한 부분에서 아하. 어떤 같이 뭉치고 단합했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다르지 않죠. 네. 이 전쟁이란 건 사실 비참한 겁니다. 전쟁은 다 사실 비참한 비참한 것 같아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의 가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자, 우리 댓글에 우리 투베쇼 기획 아주 좋습니다. KT24님 프로파일러와 역사학자의 만남 여기밖에 없습니다. 뉴스 인사이다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구 선생님 그 피살 사건 또 그리고 6.25 전쟁 두 가지를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25 전쟁 당시에 좀 비참했다. 네. 뭐 이런 사건들 뭐 기억나는 사건들 좀 전달해주고 싶은 사건들도 있을까요? 저는 막 6.25 초기에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서 네, 그 태극기 휘날리며에 봤습니다. 예. 이은주 씨가 이은주 씨 본인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예.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이은주 씨가 영화 속에서 죽죠. 보도연맹 그 김수로한테 예. 죽잖아요. 예. 그런 사고가 너무 많았다라는 민간인 학살, 양민 학살 사건들. 예. 아하. 이른바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가입시켜놓고 네. 국가가 그거를 아니 분명히 반성하겠다고 해서 가입시켰는데 네.
그거를 오히려 살생부로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예. 그래서 전체 한 95만 명의 희생자 가운데 네. 이 보도연맹원으로 죽은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51년에 그 미군이 오폭을 해갖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거의 50만 명 가까워. 더 많이 죽었네요. 그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사들이 한 30만 명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거는 병사들은 그나마 총이라도 들고 싸우다가 죽었지. 이거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건 그냥 대놓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비참한 모습들이 뭐 경산 코발트 광산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전쟁의 상처로서 인민군이 남하함으로써 거기에 동조할 것이다. 뭔가 여기에 협조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저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뭐를 했다라는 네. 행위의 그게 아니라 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가 사형의 이유가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지금도 안 됩니다. 전쟁은 희생자인 건 두려움 때문에 미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하자 양민학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가폭력이죠. 네. 국가폭력에 의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네. 할 것 같으니까. 예. 너 할 것 같지? 예. 너 느껴? 너 나쁜 놈 같은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사를 군이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으로 다시 써야 된다. 네. 그래야지 진정한 역사가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려진 게 많습니다. 그렇죠. 양민학살도 네. 제대로 지금 진실이 밝혀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실제로 이게 뭐 여순 사건이라고 네. 뒤에 뭘 붙이던 네. 그것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인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전쟁사에서 진실이 밝혀진 부분이 아직도 많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네. 그 당시 존재했던 두려움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기 때문에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북한군이 이 양민들, 국민들을 살해하거나 죽인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뭘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러 모아가지고 다 학살했던 게 이게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이죠. 그렇죠. 각 지역마다 그 보도연맹. 왜 보도연맹을 만들었냐 하면 보도연맹 만들어 놓고 예컨대 옛날에 인민 뭐 이렇게 공산당 그런 거 있으면 또 그 이현주 씨 같은 경우는 그 태극기 날리면서는 예. 배급품 좀 더 받으려고 배급금 일부러 받으려고 가요. 그러죠. 왜요? 그 실제로 그런 데 가족들이 많습니다. 가입하면은 가족 더 주니까. 더 주니까. 네. 가족끼리 한꺼번에 가입해. 그래 한꺼번에 나중에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은 네. 공산당하고 사회주의 이런 거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네. 그 배급품을 좀 더 받으려고 가입을 했는데 네. 나중에 전쟁 터지니까 국가가 막 분류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싹 다 죽이보자 네. 이래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비참한 거고 네. 계속 역사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죠. 다 못 밝혀낸 것 같기도 네,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도 뭐 사실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이제 뭐 하여튼 뭐 어디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가족이 대표적으로 그런 아. 희생자. 맞습니까? 이게 몰랐습니다. 좌우 대립 부분 때문에 이게 아직도 안 만나요. 네. 사실은 우리 큰아버지들은 안 만나요. 왜냐하면 아하. 좌우 대립해서 서로 예, 학살의 주체와 객체가 됐기 때문에 예. 왜 안 만나냐? 두려워요. 두렵죠. 진실이란 것을 예. 밝혀지는 것이 그 공포가 사실은 오랫동안 갑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 모두 그래서 사실은 진실과 화해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6.25라든가 이런 걸 맞이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뭐 반드시 뭐 이 얘기는 해야 되겠죠. 북한이 남침한 거 맞고요. 맞습니다. 북한이 가장 잘못했어요. 북한이 뭐, 전범은 맞습니다. 그건 예.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 과정에서 한국 전쟁 과정에서 어쩌면 무고한 양민들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네. 사망하게 됐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뭐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더 소개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아유 뭐 그
북한군에 의한 건 없느냐?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그렇죠.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쳐들어온 게 북한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네.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니었을 때, 네. 정말 아니었을 때 그렇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정의고 네. 정의가 굳건해야 안보가 지켜지는 겁니다. 아하. 우리 내부가 탄탄해져야지 외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것을 두렵다고 감추고 배제하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네. 우리 스스로 강해지려면 진실과 정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베프님 말씀 정확합니다. 전쟁사를 좀 민간인 주도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라고 사부 라타님도 말씀 주셨고요. KT24님과 배동호님, 배상우님한테 그런 좀 아픔이 있었군요. 이렇게 또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백산맥, 네. 태백산맥 맞나요? 그 저기 태백산맥 그 소설책 예, 말하는 소설책. 거죠? 예. 저희 예. 집안이 그 원 그 모델입니다. 예. 아하. 조정래 씨가 예. 4개의 가족을 예. 합쳐갖고 썼다고 이제 수레하는데 네. 그 4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하나. 네. 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가족들이 저희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게 옛날 일이긴 하지만 형제간에 이게 네. 이념이 달라가지고 저희 저기 둘째 큰아버지는 네.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고 아하. 네 번째 큰아버지는 여기서 경찰을 하셨고 아 완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제 해방 종국에서 이제 네. 빠바박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이고, 참. 그 지리산에 이제 빨치산하고 또 한쪽은 군경 가족. 군경 가족이 됐다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경찰이 됐나 봅니다. 우리 베프님이 이제 경찰 하셨던 게 그것도 영향이 또 있었다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어떤 갈등들이 조금 아직까지 영원히 가는 겁니까? 안 본다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국방부에서 지금 법무관 근무할 때 네. 이 보도연맹 사건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예. 국가 입장에서 네, 보도연맹 사건에 소송이 돌았을 때 네. 방어하는 입장을 하긴 했었는데 예. 제가 좀 많이 졌어요. 네.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네. 국가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그 외에 뭐 소멸시효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뭐 일정 부분 다 금액들이 했는데 저는 영원히 이런 것들이 네. 끝까지 국가가 네.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국가 책임자. 독일 보십시오. 네. 끝까지 반성하고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꼭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끝으로 오늘 한국 전쟁 또 김구 선생 피살 얘기 좀 했는데 네. 우리 배쌤이 좀 정리도 해주시고 뭐 예.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1950년 6월 25일 날 네.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그렇죠. 밝힙니다. 북한이 그거 명확한 남침했어요. 겁니다.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네, 2004년 5년 이때까지만 해도 예. 선배들이 북침설. 아니 자꾸만 뭐 남침 유도설 이런 거 자꾸 가르쳤어요. 예, 그런데 2010년에 예. 문서가 하나 공개됩니다. 소련에서. 소련 문서죠. 예. 기밀 문서. 1949년 8월 24일 날 네. 카자흐스탄에서 예.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아하. 핵실험에 성공하니까 그 다음 날로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얘기합니다. 전쟁 해봐. 한번 해봐. 그 전에 이런 한 번이나 전문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하자고 할 때는 스탈린이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네. 핵실험에 성공을 하니까 아하. 49년도에 예. 성공을 하니까 전쟁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요리냐? 미국이 혹시라도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는 스탈린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뭐냐면은 두 가지 목적이죠. 우선 첫 번째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국방력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 핵 공격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자신감 때문에 스탈린이 김일성이를 보고 야 그럼 적당한 해라. 날짜 골라서 내려가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그거를 세상에 그런 민족 전쟁을 이런 6.25 6월 26일 날 그런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신 날을 핑계 삼아서 내려온다는 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한 짓입니까 이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뭐 예, 명확합니다. 베프님 마지막으로 예. 김일성 일가의 김일성의 전쟁 책임은 명확하고 그렇죠. 나중에라도 그 전쟁 책임에 대한 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네. 겁니다. 그건 예. 명확한 거고 네. 그 뒤에 그건 명확하지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점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투베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